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사흘 만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북한은 다음 도발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질문 드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유엔 안보리가 그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3단계 대응이 있는데 언론 성명, 의장 성명, 대북 제재 결의 이런 게 있는데 언론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먼저 궁금해요. 일단 6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 주도와 또 유엔 안보리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가장 강력한 제재, 원유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던 제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장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속성을 강조한 것 같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제재를 위해서 밀고 당기게 하면 이게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9차례나 제재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재 결의 내용을 아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 흐름을 아주 큰 대세로 몰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 이미 합의된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해서 허술한 구멍을 허락치 않겠다는 그런 실천적인 조치에 더 방점이 찍은 그런 규탄 성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면서 만장일치가 됐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의 이름으로 어떤 제재 결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항상 찬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미국 주도의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와 이견을 표명하면서도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각 국가들이 양국이 주장해왔던 그 논리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어제 있었던 화성 12형 발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뭐 최종 종착역에 도달했단 말이죠. 나의 질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조치로도 우리의 이런 조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그 어쨌든 그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 가해지면서 추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등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사회가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 아이러니컬하게 이 정당성 확보는 김정은 스스로 그걸 더 배가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을 하긴 했는데 추가 제재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좀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추가 제재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추가 제재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원유의 공급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북한이 그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항공 전력 이런 걸 이용하면 항공유 같은 것도 이게 제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밀고 당기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실효적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모습도 보이기가 안 좋고요.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뭐 이런 걸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국가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이른바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보면은 말이죠. 김정은 이후의 도발 양태를 쭉 보면은 이거 뭐 자기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항상 도발 직후에 성공한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계속 제공하면서 상당히 발전된 측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제재로도 나의 핵 미사일 질주를 종착역에 다 다다랐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중앙TV나 이런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뭘까요? 핵탄두 취급 질서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번에. 또 실전적인 행동 절차를 확정할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발사 시험이 아니고 훈련이다. 실전 배치를 하기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 지휘 통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거나 의구심을 표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의 차후 도발에 그것을 반영해 낸다는 이른바 피드백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핵 통제 시스템은 나에게 확실히 장악돼 있다. 그리고 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 비행기도 조종사가 조종을 못하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네. 누가 통제하는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를 해라. 예. 맞대응 상대는 나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이른바 종착역이라는 것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그 중요하게 지금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거 네. 순환 비행장일 때 평양 인근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 지휘 통제 권한과 절차와 우리가 이른바 우리도 위기 관리 때 위기 관리 매뉴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핵을 만약에 발사하거나 공격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지휘 절차와 어떤 안전 조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점검했다. 예. 네. 그런 목적하에 시행됐다는 것은 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일 시험이나 그런 발사를 할 때 미리 그래도 예고는 했잖아요. 뭐 해사 기구나 하늘길이나 바닷길에 예고를 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그런 게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혼자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김정은의 그럼 최종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한 겁니까? 뭐 핵 보유국을 얻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이른바 많은 전문가들에게 체제 보장. 예. 나는 이 북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하겠다. 이게 방어라는 용 한마디도 안 써요. 예, 예. 네. 계속 공격하겠다. 그 태평양 작전지대의 괌을 비롯해서 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스스로 그래픽까지 사진까지 동영상까지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 이른바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군사적 옵션, 그 군사적 선택을 이른바 잡소리로 폄하하면서 네. 계속 이러한 선전선동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북한이 실전 배치도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이것을 고대 정치 심리전적인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뭐 전략 목표를 타격해서 파괴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치 심리전적인 요소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게 북한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용하는 핵실험 이후에 앞으로의 ICBM이나 중장거리 발사 이 행보에서 부과되는 선전선동에 우리가 비판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안목으로 대응하는 네. 이른바 이런 걸 전략적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는데요. 또 여태와 다르게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된 것도 또 이번 발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시사를 했는데, 만약에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4월 15일에 그 열병식 때 첫 선을 보임 후에 세 번째 발사거든요. 이번에. 예. 그런데 지난 두 번의 발사는 일단 그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내려서 거치대에 네. 거치대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발사 각도와 조종을 이렇게 조율하는 거죠. 예. 조율해 가지고 완전히 마스터 플랜이 딱 된 다음에 쐈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하고 또 그 발사 엔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나 화염에도 불구하고 발사 차량이 그렇게 파괴되지 않고 어떤 원상태대로 유지된 걸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도발이죠.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은 이것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 거점인 괌을 포함한 예. 사거리적으로도 이번에 3,700km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작전지대 범위 내에서 어떤 타격 목표에 대해서도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는 ICBM의 재진입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달라지겠지만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 특히 중장거리 화성 12형까지는 네. 어느 정도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자신감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간의 기술적 진보로 보이지만 큰 틀의 전략 환경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멸을 재촉하는 작충수다. 네.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국제사회가 계속 김정은의 자금줄을 옥죄면서 예. 더 이상 추가적 도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사적 군장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예. 결국에는 대화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2375호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발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압박이 돼야지 그럼 김정은의 그런 생각이 멈출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네. 오히려 기존 신념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율 설득을 당해야 되거든요. 설득을 당하거나 자기 스스로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예. 강한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하고 맥메스터 안보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맥메스터 안보보장관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 예. 확실히 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며칠 만에 얘기한 어떤 시간이 바로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원유 공급뿐만 아니고 석유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약속한 대로 그런 30% 이상의 차단 효과를 느끼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도 이런 그 국제적 압박을 체감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 말고 본인이 예.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자금줄입니다. 돈줄입니다. 돈줄을 조여오기 시작하면은 그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종합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네, 예. 김정은이 또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가 도발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 전에는 추가 도발을 예고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건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김정은의 앞으로의 그 탄도미사일 시험장은 동해가 아니고 태평양이라는 거죠. 네. 태평양이고 그다음에 그 시기와 방법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각 발사하니까 정상 각도가 안 된다니까 정상 각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2,700km고 괌까지는 못 미친다니까 3,700km 했고. 다 국제 여론을 받아들여서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어떤 정보 루트로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국제사회 여론이나 특히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갖다가 그들은 군사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걸 잡소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 전략적 메시지가 김정은한테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잠시 지금 조선중앙TV가 어제 북태평양에서 떨어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오시죠. 김정식 동지,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겸 동지, 그리고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마주했습니다. 훈련에는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12형 로켓 운용부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 훈련은 최근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 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 취급 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 절차를 확정할 목적 밑에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의의 명령에 따라 이른 아침 발사장에 신속히 기동 전개된 화성 포병들은 능숙한 조직과 지휘 밑에 발사 준비를 갖추고 가슴 뻐근한 벅찬 흥분 속에 탄도로켓 발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 발사 계획과 준비 정령을 요약하시고 발사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선간 그 어떤 광란에도 구람없이 전진하는 주체 조선의 기상인 양 화성 12형이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뒤흔들며 장공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발사된 탄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 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포병들이 예, 김 위원장님 방금 저희가 북한에서 화면을 공개해 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바로 이동식 발사 장치군요. 그렇죠. 그 네. 1차 노동신문에 사진을 한 30여 장 게재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재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 계속 앞에 그 영상 편집을 할 때 예. 방송도 편집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킬체인 얘기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임의의 시각에 이미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저런 걸 너무 과도하게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예. 비판적 압력이 결여되면은 야, 이 북한이 뭐 다 마스터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 의식을 정확하게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북한 조선중앙TV 생중계로 화면 보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